내 인생의 이모작.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이모작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스토리에 열광한다. 명태, 조태, 황태, 오륙도, 사오적, 이태배, 수명백세 시대에 살면서 인생의 이모작의 이야기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40세 앞날이 잘 나가던 전문직 마케팅 매니저가 인생을 바꾸어 신학교에 가서 목회 안수 후 교회 성장 네트워크에 종사하던가, 50세 전문의 학위를 3개나 의지한 의학 박사가 연봉 50만 불의 직장을 집어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사업에 뛰어들든가, 70세의 마취과 의사였던 할머니가 은퇴 후에 다시 채플린이 되어 의욕적으로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가, 인생의 이모작을 잘 소화하는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왜 그들은 인생의 이모작에 성공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모작의 첫 자락을 붙잡고 헤매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그 원인을 추려보았다. 나는 아직 나의 잠재된 발달되지 않은 열등한 기질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융은 한쪽의 기질에서 다른 쪽의 기질로 넘어가는 것을 엔티오드로미아, 다른 쪽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 출발점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자신의 주된 기질에서 정반대의 기질로 이동하는 것으로 온전한 것을 향한 몸부림이다. 이 정반대의 기질로 이동하는 전환점은 발달되지 않은 부분을 성숙과 온전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키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발달되지 않은 열등한 부분의 기질이야말로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의 인격, 존재, 삶에 대한 비밀스러운 열쇠이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무궁한 발전의 원자재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잠재된 감춰진 발달되지 않은 기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안다면 누구나 그 열등한 기질을 힘있고 영향력을 주는 가장 잘 견디는 기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발달되지 않은 열등한 기질들의 작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자질을 표면화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깊이 감춰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가장 자신의 내면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다. 좌이든 타이든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고 여유와 휴식을 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했던 기질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열등한 기질은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인생의 여유, 고찰을 배울 때에 활성화된다. 그래서 중년의 휴식기인 실업, 전업, 파산, 은퇴가 꼭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타고난 좋은 면의 기질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장점의 한계를 뼈저리게 알고 자신의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로망과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즉 인생의 전반전에서 자신의 기질 자산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획득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포만감을 맛본 사람은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여유를 만끽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잠재된 부분을 더 발달시키려고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은 인생의 후반전에, 그들의 전반전에 자신의 열등했던 기질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게 되면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원인은 가치관, 인식의 전환이다. 다섯 류영모는 노저에서 말하기를, 곡식이 영양 성장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는 결실 성장으로 전환하듯이 인생의 후반기에는 누구나 개체로 남아있지 말고 개체로 죽어서 전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체는 멸망이기 때문에 위학이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위도는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위도, 각도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길더라도 참고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 전환, 터닝 오버를 잘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 되며 그 인생의 전환점이 40살이다고 말하고 있다.
에릭슨은 중년의 단계를 생산성 대 침체기로 나누고 있다. 나의 중년은 38세부터 시작했다. 연말이면 다가오는 이 없는 우울증은 11월, 12월을 앓다가 새해가 되면 거짓말같이 없어지기를 3년을 반복했을 때 나는 인간 발달 성장하게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중년을 알리는 우울증은 나로 하여금 40대 중년의 봉사활동에 전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50대 중년인 나는 지금 생산성보다는 침체기에 빠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 왜 40대는 생산성에 50대는 침체기에 빠져 있는가 하는 고민할 때 융의 전환점과 유영모의 전환기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두 가지 예언, 신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는 내 결혼에 대한 것이다.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셨다.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며 부모 노릇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한 어머니의 인생관 앞에 나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에게 내 결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머니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 첫 번째 신탁이 있어서 어머니는 나의 독신에 대해 지금까지 가부간의 말이 없다. 문제는 두 번째 신탁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한다고 어머니의 신탁을 나는 30살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듣고 있다. 나는 사실 겸손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겸손의 정의란 남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나는 내 권리 찾기에 바빴고 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바쁜 쫓기는 듯한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아왔다. 당연히 남을 돌보기보다는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런 인생의 태도가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도움이 되어주지 않고 방해가 된다.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어머니의 신탁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쉬웠고 휴가를 가기보다는 일을 더하는 인생이 즐거웠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었다. 나는 14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저녁에 학교에 갔고 이번에 모래가 씹히는 기분이 드는 영어책을 교과 점수를 위해서 무조건 읽어대어야 했다. 이렇게 자기를 쌓아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에게 버리는 작업은 쌓아 올리는 작업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을 전환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배워온 쌓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남은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정한 길이 옳다 여기며 전속력으로 달려왔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로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졌다. 인생의 모범 답안이 없다는 사실은 목회 상담을 시작하면서 배웠다. 과연 내 인생의 길에 나에게 최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남들에게도 맞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각자에게는 그들 개개인에게 맞는 답안이 있다는 다양성에 부딪히면서 내가 지닌 답안은 나만을 위한 답안이다. 내가 여태까지 최선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벽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교만한 마음의 뿌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젊은 날은 나의 실력을 쌓아 올리기 위해 살면서 나의 자존감과 함께 교만한 마음도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존감, 자신감, 교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학습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자세, 태도, 딱딱하고 닫혀진 마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진정한 학습자의 자세, 태도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의 이모작의 시작점부터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존감, 잘난 척하는 자아를 직면했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의 다른 면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겸손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내 인생의 이모작은 내가 쌓아온 세계를 버리고 영양 성장이 아닌 열매 성장을 위해서 나를 깎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내가 사용해온 나의 세계를 세우는 자존심, 자아로는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미 쌓아온 성격이 다른 견해, 경험, 지식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꼰대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인생의 전환기에 전에 행하던 습관, 사고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 자세의 문제이다. 인생의 전편에서 달렸던 그 힘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이모작이 될 수 있다. 그 힘, 에너지의 여부가 인생의 후편인 작년과 노년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이모작이 되기도 하고 같은 것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융통성 없는 노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고 또 세상이 너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굴러가는 간성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배우려는 마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진 겸손의 마음이다. 겸손은 겸손을 가장한 비굴함도 아니고 오만함, 당당함도 아니다. 그것은 학습자의 마음 자세이다. 그것은 인생의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 연약하고 아픈 자에게 베풀 줄 아는 배려, 너무 섬세하여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강인함, 인내와 은유가 몸에 배인 겸허 등등 너무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없는 이유이고 진정한 겸손을 지닌 사람도 만나기 힘든 이유이다. 어머니의 예언은 20년이 지나서 인생의 작년에 들어선 나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이모작이었음을.